자, 안녕하십니까. 이슈맨의 주식뉴스공장 8월 28일 8월 달에 이제 거래일수로 3일 정도 남은 것 같습니다. 화요일 이슈맨의 주식뉴스공장 마감 브리핑을 시작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참 오랜 시간 계속 꾸준하게 같은 논조로 얘기를 좀 드리고 있습니다. 산업재 사이클. 작년 재작년에 시장에서 별로 주목을 못 받았어요. 어떻게 보면 우리가 이제 긴 안목에서 경기 사이클 부분들 분석했을 때 1파와 뭐 3파, 5파 각각 섹터들마다 주도하는 그 흐름 부분들이 아마 경제 쪽 공부를 하시고 주식시장에 공부하신 분들은 기본 이론서에서 아마 다 보셨을 거예요. 처음에는 뭐 IT 쪽, 그 다음에 산업재 쪽, 그 다음에는 또 뭔가 something special 다른 게. 근데 이게 이론상으로는 그렇게 배웠지만 막상 실무에 적용하려고 보면 너무 느리거나 너무 빠르거나 아니면 그 시점 자체가 뭐 명확하게 우리가 계절이 바뀌듯이 명확하게 뭐 7월 1일부터 8월 1일까지는 8월 30일까지는 여름 이렇게 나오면 얼마나 좋겠어요. 근데 그게 가이드라인이 없죠. 사계절처럼 뚜렷하게 보이지도 않고, 그 다음에 시간상의 타이밍상으로도 보면 그 흐름이 한번 나오는 것 같다, 나오는 듯 하다가 또 다시 눌러버리는 케이스도 있기 때문에 참 이 타이밍 부분들이 잡기가 쉽지는 않습니다. 근데 아마 눈치 빠르신 분들은 아마 아실 거예요. 뭔가가 계속 바뀌고 있다는 걸 알고 계셔야 돼요. 오늘 장중 강세 종목, 미국과 무역전쟁에서 멕시코 협상 타결, 이게 어떻게 보면 하나의 가이드라인, 다른 나라, 특히 캐나다 쪽과 그 다음에 뭐 EU 쪽도 이 기본 가이드라인을 가지고 협상을 각개전투식으로 진행될 수밖에 없는 하나의 표본 사례라고 해야 될까요? 표본 사례가 하나 이제 형성이 좀 됐습니다. 그러면 이제 이걸 가지고 다른 나라와 얼마나 주고받거니 할 수 있는가, 여기에 따라서 협상 결과 부분들을 만들어낼 수 있겠죠. 아무튼 하나의 표본입니다. 위안화 절상 관련된 부분들을 얘기를 드렸고, 금리 인상 속도가 완만하게 진행될 수 있는 가능성이 커지고 있다는 얘기가 들리는 시점에 미국과 멕시코 협상 타결이 진행이 되면서 오늘 장중에 움직인 종목군들 봐보세요. 대형주 라인들, 개인 투자자들은 지금 이틀 연속 거의 뭐 4천억에 가까운 매도 부분들을 하고 있어요. 뭐가 그렇게 불안할까요? 6개월 동안 흔들림 나왔으니까 그에 대한 피해 보상 욕구가 작용이 되면서 매도하려고 할까요? 대형주도 마찬가지고 지금 중형주도 마찬가지고, 특히 뭐 대형주 작은 크신 분들도 전혀 위축되실 필요가 없어요. 우리가 지수 3000이라든지 그 다음에 인플레이션 시대 부분들을 보고 있는데, 단순히 올해 2018년도 박스권 변동성이 나왔다 해서 위축된다 하면 이건 어떻게 보면 소탐 대실이에요. 작은 것만 보고 큰 걸 바라보지 못하는 그런 시점이라고 말씀을 좀 드렸죠. 지금 뭐 최근에 이제 장보고 프리미엄 지난달에 이제 시작을 했죠. 지난달에 시작을 하면서 장보고 프리미엄 중형급도 마찬가지지만 대형주급도 글쎄요, 우리가 시간상의 제한을 두지는 않죠. 왜? 그 시간을 제한을 둘 경우에는 내가 한 달 만에 승부를 내야 돼. 2달 만에 승부를 내다 보면 내가 시장에 져요. 뭐 전체적인 사이클 부분들이 우리가 봄이 되고 여름이 오는 걸 알고 있는 것처럼, 그런데 이 증시 사이클 부분에서는 이 명확한 계절 부분들이 없죠. 종목군마다 탄력 강도라든지 이게 있지만 천차만별이기 때문에 이거 100% 알 수는 없지만 이건 알 수 있어요. 정배열의 이 방향으로 가고 있구나. 경기 자체가 우상향 부분들을 하면 산업재 사이클 부분이 좀 더 좋아질 가능성이 높아지고 나는 것은, 이건 어떻게 보면 명확한 흐름상의 트렌드가 명확하게 보이는 것 중에 하나라고 보실 수가 있겠어요. 그래서 장보고 대형 프리미엄 관심 두셔야 돼요. 그게 아니더라도 대형주 가지고 계신 분들은 지금 뭐 계속적으로 우리가 말씀드린 부분 중에 하나가 종목군을 매도하는 장세가 아니라 그냥 가지고 계세요. 아니면 지난주에인가 그 얘기 드렸나요? 더 사시라고 말씀을 좀 드렸죠. 더 가지고 계시거나 현금 없으시면 어쩔 수 없으니 그냥 그대로 들고 계셔도 상관없어요. 하지만 현금 자금 여유가 있으실 경우에는 터닝 부분들이 나올 때 일반 개인 투자자들은 저점이 깨지면서 털리고, 그 다음에
다시 거기서 V자 반등 나오면 아래로 하향하면서 털리고 위로 반등 나면서 양쪽 털린다고 말씀을 좀 드렸죠. 근데 외국인들은 더 사요. 그러면 어디로 따라갈까요? 외국인과 기관, 메이저 쪽에 수급이 어느 쪽으로서 강하게 붙는가? 여기에 100% 따라가셔야 돼요. 주변의 개인 투자자 투자 심리 부분도 신경 쓸 거 없어요. 대중과 수익률은 정확하게 반비례한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로 인해서 오늘 현대 미포가 5% 급등이 나왔고, 현대 2와 6%, HDC 5%, 포스코 2%. 앞으로는 지수가 상승하느냐 상승하느냐 이거 별로 신경 쓰지 않으셔도 돼요. 그건 별로 중요한 게 아니에요. 지수 역시 별로 중요한 게 아니에요. 왜? 허리 종목군은 시총 자체가 물론 전기전자 쪽하고 제약 바이오 쪽이 시총이 크다 보니까 여기가 움직이느냐 안 움직이냐에 따라서 나머지 종목군들은 약간 뭡니까? 물론 시총 상위 종목군도 있죠. 포스코 같은 경우도 시총 상위고 LG화학도 시총 상위 종목군이 합니다만은 그래도 전기전자 쪽, SK하이닉스라든지 삼성전자 쪽에 비하면 상당히 격차가 좀 있어요. 그래서 시총 상위 종목군들이 움직이냐 움직이지 않냐에 따라 지수가 같이 동반돼서 움직일 수밖에 없겠죠. 근데 지수는 신경 쓰지 마시고 종목군, 이 산업재 사이클들의 종목군들이 계속 뭡니까? 저점을 올리고 있다는 이걸 여러분들이 포커스를 잡으셔야 돼요. 여기가 지금 시장의 핵심 키워드 부분들이 계속 움직이고 있고 여기에 반해서 개인들은 이틀 연속 3,700억 정도 매도를 아주 강하게 진행을 하고 있고 2월 14일 이후에 신용물량 1조 6천억, 7천억 정도 매도가 계속 나왔죠. 상반된 움직임이에요. 외국인들은 그 신용물량은 거의 1조 7천억 정도 매도가 나왔고 최근에 이제 거래소 쪽도 반등이 조금 나오니까 개인들은 계속 매도하고 있죠. 그런데 막상 이렇게 매도가 이제까지 진행이 되었고 그 다음에 매도가 추가적으로 나오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현대미포는 5% 급등이 나오고 포스코는 2%, 현대유와 6% 장중에 이 정도 상승 부분들이 나온 넌센스죠. 왜 그러지? 근데 시장 자체에서 움직인 부분도 보면 이쪽 섹터가 상당히 활발하고 탄력적으로 움직인다는 걸 눈치가 좀 빠르신 분들 빨리 캐치하시고 주도주 흐름 부분들에 편성하시고 그래서 지금은 종목군을 매도하는 장세가 아니라 계속적으로 말씀드리지만 주식 비중 실물 자산이라고 할 수 있는 주식은 인플레이션 시대에 have to, must예요. must. 꼭 비중 부분들을 일부 이상 가지고 가셔야 되는 섹터의 투자 자산 중에 하나라는 걸 꼭 얘기 좀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멕시코 협상 부분들이 타결됐어요. 그래서 그로 인해서 오늘 자동차 섹터가 반등이 나왔던 것도 있습니다만은 내용을 한번 간단하게 좀 분석을 좀 해보면 미국과 멕시코에서 생산되는 자동차 부품 사용 비율이 62%에서 75%로 상향이 됐죠. 근데 여기에 75%까지 대폭 올라갔어요. 그러니까 미국의 의지가 거의 반영됐다고 보시면 돼요. 여기에 40% 그 중에 해당 부품 중에 한 45% 정도는 시간당 그러니까 그 완성차의 그 노동자들 임금이 있죠. 완성차 기준으로 한 6달러 정도 된다고 합니다. 근데 이 45% 20에서 45% 전후의 부품 비중 부분들은 시간당 16달러 이상 지급받는 노동자에 의해서 생산되는 부품이 꼭 들어가야 돼요. 근데 일반 완성차가 6달러 정도 된다고 합니다. 근데 6달러 이상의 노동자에게 생산돼야 된다는 의미 부분들은 말을 바꿔서 그렇지 이 16달러 이상의 지급 노동자 생산 의미 부분들은 미국에서 생산된 부품을 100% 이 정도는 써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16달러 이상의 지급 노동자의 생산 의무화 부분들을 줬어요. 그래서 부품 사용 비율 자체도 상향을 했고 여기에 16달러 이상의 노동자 생산 의무화 부분을 넣으면서 미국산 부품의 사용 비율 자체도 같이 상승을 시키는 그리고 기존의 멕시코 공장 같은 경우에 최애국 대상으로 관세율이 2%대인데 앞으로도 이제 이 협상 이후로 지어지는 공장이 있을 거 아닙니까? 공장 같은 경우에는 세율 자체가 거의 10배 이상 탁 뛰어요. 그럼 뭡니까? 그 세율 부분들 봤을 때 멕시코의 추가 투자 부분들 하기는 쉽지는 않겠죠. 이런 걸로 인해서 오늘 이미 기존에 멕시코 쪽에 투자 부분들이 진행되어 있던 국내 자동차 기업들, 뭐 기아차라든지 현대유아라든지 현대모비스,
뭐 한원 시스템 이런 종목군들이 계속 동반 상승 부분들이 진행됐고, 아까 말씀드린 대로 16달러 이상의 지금 노동자 생산 의무화 부분들이 되면서 이미 멕시코 쪽뿐만 아니라 그 미국의 공장 부분들을 가지고 있는 회사들이 수혜 부분들이 좀 됐습니다. 이건 어떻게 보면 미국과 멕시코의 협상 부분들이죠. 근데 제가 오늘 이 협상 내용 부분들을 자세하게 설명드린 내용들은 뭐냐면, 우리가 항상 주가라는 부분이, 그리고 시장의 흐름이라든지 뭐 섹터의 흐름 부분들, 오늘도 보면 계속적으로 이제 모멘텀 타임이기 때문에 관련 뉴스 부분들을 마침부터 해서 그 수집이 되는 대로 아니면 중요한 내용들을 계속 카카오톡과 텔레그램 올려드리고 있죠. 그리고 주변 분들에게 필요하신 분들은 계속 공유하셔도 상관없다고 공유 주소까지 계속 올려드리고 있는데, 하나의 그 흐름이에요. 트렌드 잡는 거. 어떻게 보면 우리가 주도주라는 것은 시장의 미인주 찾기죠. 미인주라는 걸 간단하게 얘기를 드려보면 실적 베이스가 되는 그런 미인주가 있고, 그 다음에 기대감, 그러니까 주가의 움직이는 걸 정말 심플하게 봤을 때 기대감이냐 실적이냐 이 두 가지로 분류가 될 수가 있습니다. 거기에 세부적으로 뭐 M&A냐 이런 부분들까지 넣긴 합니다만, 그냥 러프하게 우리가 실적이냐 모멘텀이냐 라고 봤을 때, 지금 이제 8월달이 마무리되고 이제 9월달이죠. 이제 9월달부터는 두 가지 이벤트 부분들을 볼 수가 있어요. 첫 번째, 선물옵션 동시 만기라는 부분들. 그 시점에는 선물옵션 동시 만기 전까지 이제 9월 둘째 주까지는 뭡니까? 기본적으로 시장 자체가 지수의 눈치 보기 장세 부분들 합니다. 시장이 무역 논쟁 관련된 부분하고 북한 관련된 부분들이 있긴 합니다만은, 메이저들은 선물옵션 동시 만기에 좀 더 많은 수급에 집중 포화 부분들 해요. 그래서 변동성, 좋은 내용이 나올 때는 선물 가지고 한번 끌어올렸다가 아니면 그 선물 가지고 매도하면서 끌어내렸다가, 그러니까 지수는 지수 플레이 부분들을 하는데 눈치 보기 장세의 기본 포맷들이죠. 그 사이에는 모멘텀, 실적이 좋던가 아니면 모멘텀의 특별한 이슈 부분들이 있는 종목군들이 이렇게 툭툭 칩니다. 오늘 보면 현대위아도 마찬가지고 건설주들도 마찬가지고, 그 다음에 자동차 섹터 부분들이 모멘텀을 받고 움직이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지금 계속적으로 이 내용 부분들을 계속 올려드리는 이유가, 우리가 설령 그 내용들이 나올 때마다 이 모멘텀이 부각받을지 안 받을지는 100% 확신할 수 없어요. 하지만 여러분들이 아셔야 되는 건 뭐냐면, 그 종목군의 아니면 주도주 종목군들의 흐름 부분들이 편성 못할 수도 있어요. 100% 다 편성할 수 있다는 것은 그 욕심이에요. 우리가 장보고도 보면 기간 제한 없이 진행하는 이유 부분도, 우리가 시간상으로 보면 장보고 일반 부분들 시작할 때 이런 얘기를 드렸어요. 분기 한 종목도 하면 좀 좋겠다. 미리 급하지 않게 여유롭게 간다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지금 한 5개월 정도 지났는데 지금 5종목까지 진행이 좀 됐죠. 프리미엄도 마찬가지예요. 욕심 없어요. 1년에 한 종목 정도, 왜? 장보고 일반 대비 작으면 2배에서 4배 이상의 수익률 격차 부분들 두 종목이 매달 나올 수 있다는 그것도 보면 그렇게 홍보하는 것도 욕심이고 과욕이죠. 하지만 시간 제한 없이 우리가 트렌드의 흐름 부분들을 바뀌는 거에 길목 지키놓고 그냥 흐름에 편성하겠다는 거예요. 뉴스도 마찬가지예요. 계속 말씀을 드린 이유가 뭐냐면, 그 종목군 모멘텀 부분이 나와서 오늘 자동차 섹터 부분들 편성 못해도 괜찮습니다. 하지만 그건 알아야 돼요. 왜 올랐고 왜 하락이 나왔고, 이 내용 부분들이 계속 반복되다 보면 뭡니까? 이 종목군들의 흐름 부분들을 명확하게 보이지 않지만 실루엣처럼 이 그림이 그려져요. 이게 주가 차트로 그려지는 게 아니라 내용 부분들을 계속 업데이트를 하다 보면, 우리가 한 지역에 동네에서 오래 살면 어디만 얘기하면 대략적으로 어떻게 가야 된다 그림이 쫙 그려지는 거죠. 그거와 똑같아요. 그래서 뉴스플로우 부분들을 계속 올려드린 이유고, 그 모멘텀의 흐름 부분들, 왜 상승이 나왔고 왜 하락이 나왔는지에 대한 우리가 가늠자 부분들 계속 주파수를 일치시키거나 일치시키려고 하는 노력 부분들이 필요해요. 그러다 보면 우리가 이 트렌드는, 흐름 자체는 계속 순방향 부분들이기 때문에 우리가 흔들리지 않고, 외부의 가짜 뉴스들 엄청나게 많죠. 정치권에도 지금 정치권의 홍수이고 온갖 정보들이 많은데, 거기에서 중심 잡는 가장 기본적인 원칙적인 부분들은 자기 스스로
지도 부분들을 그려놓으면 흔들리지가 않아요. 그렇기 때문에 그 내용 부분들을 카카오톡하고 텔레그램에 올려드리고 있다라는 말씀을 좀 드려보도록 하겠고, 장보고 일반 3-3호, 뭐 3-1호, 그 다음에 최근에 이제 접근하신 분들 3-2호까지 같은 종목군인데 편의 시점이 약간 틀리긴 합니다만, 뭐 9월, 뭐 3분기, 잘하면 3분기 내에 완료 신호 부분들 드릴 수 있기를 기대를 해보면서, 산업재 사이클, 암암리에 올라오죠. 이런 얘기를 마무리 드리면서 오늘 8월 28일 마감 브리핑을 마무리 해볼까 합니다. 매도하지 마세요. 대형주든 중형주든 지금은 주식을 매도하는 장세가 아니라 주식을 추가적으로 접근하거나 아니면 기존 물량 부분들을 가만히 가지고 홀딩하는 장세라는 얘기를 드리면서 이슈맨의 주식뉴스공장 마감 브리핑을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